콜레스테롤 수치에 쏙지 말자. 스티픈 시나트라 조니 보든 지음. 수치에 쏙지 말자. 5장에 지방은 해롭지 않다. 지방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 지방을 빼놓고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번 장을 다 읽고 나면은 지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쌍둥이 악마 취급을 받는다. 앞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화지방 섭취를 중단하려는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이 수십 년간 미국의 식생활 관련 정책을 이끌었다. 즉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계속 섭취하면 심장질환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장에서는 지방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볼 것이다. 지방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대체 왜 중요한지 말이다. 지방은 더 작은 단위인 지방산까지 한꺼번에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방산과 지방산은 지폐와 동전 한 무더기에 비유할 수 있다. 지폐는 지방, 동전은 지방산이다. 1,000원짜리 지폐는 10원짜리 동전 100개, 50원짜리 동전 20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2개 등 다양한 종류의 동전과 바꿀 수 있듯이 지방은 다양하게 조합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된다. 버터이든 라드이든 우유이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방은 지방산으로 구성된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지방과 라드에 들어있는 지방의 차이가 있다면 지방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치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들처럼 지방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 네 번째 지방으로 변형된 지방인 트랜지스터 지방이 있는데, 트랜스 지방, 이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포화 지방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만은 명단에서 지우지 말기를 바란다. 다중 지방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그 지방이라도 꼭 기억해야 될 지방이다. 필자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평범한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논란을 파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의학 분야에서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은 참 복잡하다. 따라서 이번 장은 지방의 생화학적인 특징에 대한 단기 교육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책을 쓰는 우리는 참 흥미롭고 지면도 많이 하려 했는데 독자들에게는 끔찍하리만치 따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지방의 화학적인 구조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방산이 어떻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분류되는지 알려면 지방의 구조와 조성에 대한 복잡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보다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한다. 식생활의 악마로 누명 쓴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육류, 치즈, 버터, 달걀 등 동식물에 주로 존재하지만 야자유, 파뮤 등 특정한 식물 식품에도 존재한다. 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단단하게 굳고 따뜻한 곳에서는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다. 포화지방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포화지방의 몇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합니다. 자, 안정적이다. 고열에 노출되어도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가공된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포화지방산이 다량 농축된 돼지 기름인 라드를 사용하는 편이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포화지방보다도 식물성 유지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식점에서도 라드 대신에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식물성 유지의 문제점은 포화지방에 비해서 쉽게 손상된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그렇겠지만 사용한 식용유를 가열하고 재가열하면 온갖 유해물질이 만들어진다. 여기도 발암물질도 포함된다. 식용유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보다도 고안에서 훨씬 더 쉽게 손상되고 산화작용에도 더 취약해서 자유 레디컬이 쉽게 생성이 된다. 자유 레디컬.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 정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란다. 앞에서 우리가 요리에 라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언급했을 때 혹시 몸서리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카놀리보다도 라드로 요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정신 나간 소리 아냐? 여름을 은히 움찔 놀라지 않았다면 오히려 필자들이 더 놀랄 것이다.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인다. 수많은 사람이 포화지방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물질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믿고 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라드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유지보다도 더 나은 이유는 널리 알려진 지방이론, 즉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모든 심장질환의 근원이라는 깊은 믿음과는 반대편에 있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심장질환의 관계에 관한 믿음은 수십 년간 확고한 정설로 자리 잡았다. 정부 기관과 미국 심장협회 등 주류 보건단체가 추진하는 식생활 정책, 심장질환 관련 공공정책도 바로 이 믿음이 이끌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지방산의 종류는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버터, 치즈, 육류, 코코넛에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단일 불포화지방으로 다중 불포화지방과, 그래서 단일 불포화지방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넛, 팜이 여기에 포함되고, 다중 불포화지방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고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 있다. 리놀렌산, 식물성 유지에 함유되는 6가 있고, 3는 알파 리놀렌산, 호두, 아마시에 함유되고 토코 헥사에노산 DHA, 생선, 목초, 사육, 쇠고기에 함유되고 에이코사 펜타에노산 EPA는 생선, 목초, 사육, 쇠고기에 함유되어 있다. EPA, DHA가 뭔지 알고, 포화지방은 끔찍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의 악마가 아니다. 의료보건 전문가, 연구자, 과학자, 의사, 영양학자들이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주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비난에도 탄탄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화지방.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 결과는 넘치도록 많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포화지방이 동맥에 쌓여서 혈관을 막는다는 믿음이 확고히 뿌리내린 현실과 달리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굉장히 약하다.
수많은 연구가 애초부터 콜레스테롤을 주요한 위험 인자로 정해놓고 조사를 벌였고, 이 때문에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수록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순환 논법의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고심장질환 위험성을 가리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간접적인 방법 대신에 포화지방 이 심장질환과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굉장히 드물고 몇 건이 되지 않는다. 둘째, 포화지방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과학계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포화지방이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LDL이나 HDL 농도를 높게 만드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포화지방은 LDL과 HDL 입자 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크고 밀도가 낮은 착한 입자는 더 많아지고 작고 밀도가 낮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입자는 줄어든다. 이를 LDL 입자의 분포 변화라고 한다. 앞서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 분자의 입자 크기가 콜레스테롤 전체 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지방 이론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왜 입자 크기가 총 숫자보다 중요한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왜 입자 크기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이론을 토대로 제기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포화지방이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과학계 각종 문헌에서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오클랜드 아동병원 연구소의 패티리시 리노 박사와 하버드 대학의 의학박사 프랭크 B 휴는 최근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들은 포화지방과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실시된 연구를 조사했다. 포화지방이 건강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드물다. 연구진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두는 대신에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연구 설계와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킨 총 21건이었다. 이 21건의 연구는 총 34만 7,74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5년에서 23년간의 기간 동안의 초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중에서 1만 1,006명의 피험자에게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포화지방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진의 말을 빌리자면 포화지방 섭취량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포화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피험자들과 가장 적은 피험자들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피험자 연령, 성별, 연구 품질을 고려해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수준으로 질병 위험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았다. 포화지방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포화지방 섭취가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혈관계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의미 있는 근거는 없었다. 연구진의 결론이다. 위의 결론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근거는 있고 이 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위의 메타 분석은 콜레스테롤 수치만을 보는 대신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 즉 심장질환과 사망률을 주제로 삼았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포화지방을 먹으면 심장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가 하는 점이다.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연구진은 실제 우리 삶에서 포화지방 섭취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정밀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검토했고, 포화지방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다. 포화지방은 심혈관계 질환과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무고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연구가 이 메타 분석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가을에 네덜란드 의회에서 게재된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메타 분석처럼
포화지방을 둘러싼 논란 포화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기준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화지방 섭취와 혈중 총 콜레스테롤 섭취의 증가 사이에는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었지만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쪽에서 계속 강조한 점이지만 콜레스테롤은 지표에 불과하다. 콜레스테롤은 지표에 불과하다.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콜레스테롤을 선택한다면 부정확한 결과만 얻게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로 심장질환을 정말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고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에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이 두 가지 진정 사실이라면 포화지방을 식생활에서 빼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지방이론의 튼튼한 기반이 된 두 가지 전제를 살펴보자. 상식을 뒤집은 지방이론의 오류. 첫 번째 전제는 콜레스테롤로 심장질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내용을 일본의 연구진이 메타 분석으로 조사했다. 연구진은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를 검토했는데 1995년 이전에 실시되었거나 비험자 수가 5,000명 미만인 연구는 모두 배제했다. 분석 조건에 맞는 연구는 9건이었는데 그중에 4건은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다시 배제되었다. 그래야 남은 5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실시되었다. 총 비험자 수는 15만 명으로 5년 이상 추적 조사가 실시된 연구들이었다. 연구진은 전체 비험자를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dl 미만인 사람, 160, 199인 사람, 200에서 239인 사람, 240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하여 4그룹으로 만들었다. 이 기준은 미국 심장협회의 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협회 측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으로 적정 수준으로 또 약간 높음으로 또 이렇게 주의 요망으로 분류한다.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그룹은 어느 쪽이었을까? 콜레스테롤 내쫓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정보대로라면 답은 간단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 240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는 그룹 200에서 239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199 미만인 그룹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리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이 예상을 빗나갔다.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서 239 그룹의 총 사망률은 훨씬 더 낮았으며 수치가 높은 그룹은 그보다도 더 낮았다. 반면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인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쇼킹한 내용이겠네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도리어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예상한 결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이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 아테로음성 동맥경화증 협회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평가 척도와 거의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발표한 지침에서 진단이나 치료 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협회가 콜레스테롤 이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고콜레스테롤 환자로 분류할 때 LDL 수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도 HDL 수치가 높다면 이를 나쁜 징조로 해석할 수 없다. 미국의 보수적인 의사들도 중요한 것은 LDL 숫자가 아니라 LDL의 유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을지언정 LDL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LDL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심장질환이나 사망률 예측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사실일까? 일본의 한 연구진은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세하라 연구로 이름 붙인 연구를 실시했다. 일본 가나가와 현 중심부의 총 인구 10만 명인 이세하라시에서 시민들이 받은 정기검진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였다. 남성 8천여 명과 여성 1만여 명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들 총 2만여 명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분류해서 7그룹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총 사망률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LDL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 가장 높았고 남성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LDL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 180 이상에서 남성에서만 여성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LDL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LDL 수치가 높은 그룹의 심장질환 사망률 증가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 같은 정보가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중대한 지표 혹은 예측연전하는 생각에 의구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담당 의사가 그동안 믿어온 콜레스테롤 이론 자체를 내던져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필자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 되었든지 나쁘다는 생각에 세뇌당했고 이를 없던 일로 해버리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지방이론의 바탕이 된 두 번째 전제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 믿음. 콜레스테롤 그 시대적인 방식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언뜻 보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포화지방이 실제로 좋은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말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터를 기피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H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증가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인다. 이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이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지표로 생각하며 이 생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강화되고 있다. 포화지방을 적게 먹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면 단당히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LDL 숫자를만 보고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면 LDL이 줄어들고 LDL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 LDL 가운데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크고 밀도가 낮은 LDL 입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부피가 큰 입자의 숫자가 감소하면 아테로스성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비비탄 모양의 LDL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다소결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LDL 수치가 낮아지면 의사가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면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크고 부피가 큰 무해한 LDL 입자가 많아지고 작고 밀도가 높은 신경질적인 입자는 줄어드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부피가 크고 무해한 입자가 다수를 차지하면 심장 건강 측면에서 훨씬 더 이로운 상태가 된다. LDL 수치는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LDL 인구 중에서 훌륭한 시민이 늘어나고 나쁜 시민은 수로 줄어든 것이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 오랜 세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조금 더 읽을까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 오랜 세월 의료보건 전문가 대부분은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따른다. 닥터피디라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어째 효과 좀 보셨나요? 이런 대답이 적절하리라. 그렇지 않네요.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포화지방 대신에 탄수화물로 대체하라는 생각을 검증하는 연구를 했다. 지방 탄수화물 섭취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의 관상동맥 아테로스성 동맥경화증 발달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다리시 모자 파리안이 이끄는 연구진이 실시했다. 모자 파리안은 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등 여러 종류의 지방을 비교적 적게 섭취하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심장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했다. 유익한 탄수화물, 해로운 탄수화물. 식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은
식생활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심스레 경고를 고친다. 과일이나 채소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참에 건강에 진짜 유익한 탄수화물과 해로운 탄수화물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유익한 탄수화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과일, 채소 종류. 해로운 탄수화물에는 바코드가 들어간 봉지나 상자에 포장된 탄수화물이 거의 다 포함된다. 시리얼, 백미, 파스타, 빵, 쿠키, 페스트리, 스낵류, 탄산음료, 주스류, 크래커. 자, 간혹 시리얼 중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진의 위험 현저는 말하자면 포화지방이 아닌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 위험한 것이었다. 혈당지수는 특정한 분량의 식품이 혈액의 당 농도를 얼마나 빨리 상승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혈당 구간은 이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표다. 흰색 빵, 백미, 시리얼 등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내 당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급속히 상승한다. 포화지방을 양배추나 켈처럼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 함량은 높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것은 좋다. 포화지방을 채소 등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섭취하면 심장발작 위험이 전혀 높아지지 않지만 이를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대체한다면 그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것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포화지방을 바로 이러한 유형의 가공된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즉 빵, 시리얼, 파스타 등으로 대체한다. 그러므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을 대신 섭취하라는 일반적인 통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다름이 없다. 포화지방은 완벽하지 않지만 인체에 유익한 면이 많다. 다짜고짜 최악에 속하는 탄수화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병보다도 더 해로운 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자, 네덜란드 연구진은 최근 실시한 연구도 포화지방 대신에 혈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해서 보여진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